구독자 여러분, 더위가 그친다 라는 뜻의 처서가 지나가니까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새벽녘에는 이불이 그리워지는 계절인데요. 옛날에는 이 시기가 되면 여름 내 더위에 약해진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추어탕을 즐겼다고 하며 요즘도 가을이 되면 추어탕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식물다큐 TV에서 웬 추어탕 이야기를 하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추어탕에 넣어 먹는 향신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어탕에 넣어 먹는 향신료의 이름은 이라는 주제로 육안으로 보아서는 구별하기 힘든 두 나무의 간단한 구별법과 추어탕에 넣어 먹는 가루로 된 향신료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어탕은 먹기 전에 가루로 된 향신료를 넣은 후 먹는 게 대부분인데요. 첨가하는 향신료는 미꾸라지의 흙냄새나 비린내를 없애주고 알싸한 맛을 더하는 가루로 된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를 산초가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피가루 또는 초피가루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후춧가루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향신료는 초피나무 열매의 껍질을 말린 후 찧어 가루를 낸 것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초피가루 또는 제피가루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나무 모두 생김새가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줄기에 난 가시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초피나무는 가시가 양쪽으로 마주나게 달려있는 반면 산초나무는 마주나지 않고 따로따로 달려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꽃이 피는 시기는 초피나무는 늦봄에 피고 산초나무는 늦여름에 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나무에 대해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나무는 산초나무로 문양과의 키가 작은 나무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전역의 야산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어긋나거나 마주나는 잎은 13에서 23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며 장타원형의 모습으로 가장자리에 잔 통리가 있습니다. 줄기에 잔 가시가 어긋나게 달리며 어린 가지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잎에서는 산초나무의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으며 7, 9월에 가지 끝에 우산 형태로 연한 녹색의 꽃이 피는데 순나무의 숫꽃은 곧게 서서 꽃잎 밖으로 나온 5개의 수술이 있으며 암나무의 암꽃은 암술머리가 3갈래로 갈라진 1개의 암술이 있습니다. 10월에 3mm 정도의 둥근 열매가 붉은 갈색으로 익으며 껍질이 3개로 갈라지면서 그 안에 검은색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어린 잎은 식용하며 근래 들어 덜 여문 열매를 이용하여 장아찌로 담아서 먹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산초 열매에 간장을 끓여 부어 만든 산초간장은 사철에서 죽반찬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익은 열매는 기름을 짜서 식용하거나 약용으로 사용되며 한방에서는 소화불량, 식중독, 구토, 치통, 설사 등의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초피나무로 문양과의 키 작은 나무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남쪽 지방의 산 중턱 및 골짜기 등에서 많이 보여지는 나무입니다. 키가 3에서 4m까지 자라며 바디에 가시가 양쪽으로 마주 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잎은 어긋나고 9에서 12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잎에는 방향성 기름샘이 있어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으며 5월에 연한 황색으로 꽃이 피며 9월에 붉은색 열매로 익어 검은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어린 잎은 국등으로 식용하며 가을에 열매를 채취하여 가루를 내어
향신료로 사용되는데 특히 추어탕을 비롯하여 민물고기 요리에 넣어 비린내를 맡고 맛을 돋군다고 하며 초피가루라고 부르지만 경상도 지방에서는 제피가루, 전라도에서는 잼피가루라고 부르고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조피, 지피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초피나무는 해독과 진통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민간에서는 혈액순환, 위염, 변비 등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모두 문양과에 속해 있고 나무의 키나 잎의 모양 등이 비슷하며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는 등 유사한 점이 많은 나무인데요. 다른 점은 산초나무는 가시가 어긋나게 달리지만 초피나무는 양쪽으로 마준하게 달리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이며 산초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지만 초피나무는 남쪽 지방에 많이 자라며 산초나무는 잎을 만져도 향이 많지 않지만 초피나무는 만지기만 해도 특유의 향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두 나무가 무척 닮았기 때문에 추어탕에 넣어 먹는 향신료를 넣고 산초가루다, 아니다, 초피가루다, 무슨 소리냐, 제피가루다 라며 추어탕집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추어탕에 넣는 향신료는 초피나무 열매를 갈아 만든 것으로 초피가루가 맞으며 지방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어 제피가루 또는 잼피가루로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산초가루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일본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초피를 일본에서는 산쇼라고 부르는데 산쇼의 한자어 표기가 산초로 되어 있어 초피나무를 산초나무라고 부르는 데서 초피나무와 산초나무를 혼동하여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추어탕에 넣어 먹는 향신료의 이름은 이라는 주제로 육안으로 보아서는 구별하기 힘든 두 나무의 구별법과 향신료의 이름 그리고 각 나무에 대한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추어탕에 넣어 먹는 가루로 된 향신료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왔는데요. 추어탕 한 그릇으로 지난 여름 더위에 약해진 기력을 회복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